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세계적 명문 음대인 인디애나 대학교 제이콥 음대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추석으로 졸업, 모든 음악인의 꿈인 무대인 뉴욕 카네기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데뷔,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한국인 피아니스트 김지윤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에 3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써니즈님 이렇게 만나게 해서도 너무 반갑고 이렇게 사실 한국어로 하는 인터뷰는 처음이라서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양해 바라시고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었는데 네. 공연하시고 그러시기에도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네. 지난 시간에 그렇죠. 어떻게 코로나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는데 공연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타격이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의 덕을 좀 많이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정말 이렇게 위기였잖아요. 근데 그 위기에서 정말 융통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코너에 몰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저로서는 디지털 세계로 언젠가는 전환을 했어야 되는 어떤 것들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저는 팟캐스트도 진행하게 됐고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그냥 지역에 국한된 관객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만나고 또 저는 사실 음악 연주를 하는 게 사람과 직접 만나서 하는 그건 절대로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온라인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더 저 시야를 세계적으로 더 넓힐 수 있었다. 그런 계기가 되었고 저는 늘 꿈이 이제 책을 한번 써보는 게 늘 바람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글을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글을 썼고 그 글이 책이 되었고 그 계기로 이제 이번에도 한국에서 책이 발간되면서 여기에 어쩌면 코로나가 있지 않았었다면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써니즈님과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문이 아예 닫혀야지 다른 어떤 문이 열린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랑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위기로 생각하면 정말 위기인데 그 위기에서 우리 모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는 어느 누구도 문이 닫히는 걸 원하진 않는데 그게 닫혀버렸을 때 또 열력이 되는 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만 열어둔다면 모든 것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나라가 보통 피아노 학원을 많이 맞아요. 맞아요. 저도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 진짜요? 바이엘 상하 그죠? 그리고 뭐 한홍 맞아요. 한홍까지 한홍. 네. 체르니도 하고. 네, 체르니 100번까지는 갔는데 이쯤에서 다들 그만두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여기 이제 더 갈 수 있는데 이쯤에서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런데도 이거를 계속 넘어서 계속 하셨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땐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렇게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한테는 그냥 늘 재밌었거든요. 그게 누가 강요를 안 해서 그랬던 것도 같아요. 저의 근본적인 그 피아노를 했던 이유가 엄마가 시켜서도 아니고 친구가 가기 때문에도 아니고 친구와 놀려고 아니면 친구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온전히 뭔가 피아노에서 나는 소리가 신기했고 그렇게 뭔가 늘 성장한 게 보이잖아요. 나는 한원에서 이제 체르니 100번에서 80번을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고비 그때 딱 고비 오는 게 저한테는 없었던 게 같아요. 그게 없으셨구나. 없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는지. 물론 저 부모님
둘 다 이렇게 되게 바쁘셨거든요. 비즈니스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를 내버려 두셨어요. 한 번도 피아노 연습하라고 한 걸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4살 때부터 제가 학원 가는 거는 제 몫이었고 제 책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도 제가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에 감당해야 할 것도 내가 감당하는 그런 거를 뭐 그렇게 풀어주셔서 오히려 스스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힘을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이 원하셨던 건 아니겠지만 그 이혼을 하시면서 저한테 정말 힘듦을 주셨죠. 근데 그런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저는 오히려 음악에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음악이 오아시스였고, 그렇게 사람이 힘들면은 마음이 이렇게 몰랑몰랑해지면서 더 깊게 어떻게 성숙하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청소년기를 지냈다면 제가 그렇게 또 음악과 같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제 인생의 어려움까지도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움까지도 감사하다. 이 부분을 실제로, 그러니까 말은 많이 들어도 실제로 삶에서 느끼기가 생각보다 원래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려우면 어렵지? 그 힘듦이 계속 반복되고. 근데 그 힘듦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받아들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 순간이 아니면 누적이 돼서 돌아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낫네? 라고 하게 된 건지. 그리고 긍정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감사를 찾는 연습이죠. 네. 그런데 그거는 꾸준히 하면 또 그게 자기 것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제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인생에 그냥 그 팍폭풍을 그냥 확 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어느 순간 일깨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싸워서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게 비생산적이구나.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게 영어로 why가 아니라 what now? 지금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상치도 못한 문이 또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도 다 그럴 텐데 그렇게 느끼니까 10년 전, 20년 전을 돌아보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또 내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고 그런 어려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 20등 정도 대학교에서 네, 하시다가 네. 전공 우수자 네. 갈리는 그 블라인드에서 전공 우수로 뽑히셨어요. 네. 그 1등이잖아요. 네, 궁금한 부분이 20등 했을 때와 20등을 계속 이제 했을 그때와 요 전공 우수자로 딱 했을 때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적인 부분인지, 뭐 훈련에 관련된 부분인지 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요거를 다닐 때 그때 제 그때 예술 고등학교의 레슨 선생님이 지윤아 너는 진짜로 노력하면 전공 모습 노려볼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선생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너가 너무 정신적으로 지금 힘드니까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레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죽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궁금함도 들면서 결심을 했죠. 난 진짜 죽을 만큼 노력해볼 거야. 그 순간 뭔가 이렇게 나는 하겠다는 결심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레슨을 녹음하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시험이 그 블라인드로 비공개로 치러진 시험이었었는데 그 시험에 제가 전공 우수가 됐어요. 전공 우수가 됐다고 제 친구가 그 학교 뭐에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놀라고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왜?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지?
그러면서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선물은 내가 노력했을 때, 정말 최선을 노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그 인과관계를 체험으로 한번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체험을 사람들이 늘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계기도 됐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거든요. 후회가 없으면 마음이 참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그 자유로움과 그리고 제 한계에 자꾸 내가 부딪혔잖아요.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게 노력했다는 건 자꾸 한계를 이렇게 계속 문에 이렇게 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제가 전공술을 하면서 이렇게 뚫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저의 그 막을 하나 뚫고 나갔을 때 성장한 거잖아요. 그 성장의 기쁨은 어떤 공과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희열이 있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희열. 그냥 쉽게 뭐 맛있는 거 먹어서 나오는 그런 희열이 아니라 깊은 희열과 자유로움. 그래서 제 인생을 살면서 이게 없었다면 제가 앞으로 했을 그 많은 어려움들과 그런 챌린지들을 제가 뚫고 나갈 힘을 이때 한번 맛을 본 거죠. 그래서 그거에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죠. 보통 그 나이 때 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뭐 저기 오락실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요거를 근데 그 하나에 딱 집중해서 거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요게 네. 일반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딱 집중을 할 수 있었을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전공 선생님이 너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줬었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해주시는 얘기야. 그런데 그 question mark가 있었어요. 하면 될까? 라는 궁금함. 그러면 늘 전공고사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을까? 뭐가 다를까? 그냥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실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없거나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서 한번 시도를 안 해보지 않을까? 아니면은 누가 가능성을 심어줬잖아. 선생님이 너무 감사한 게 너 해봐 할 수 있어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줬던 그 에너지를 저는 누군가가 뭐 고등학교 1학년이든 그런 어린 학생들이 어느 누군가가 내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너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해봤니? 해보면 진짜 뭐 바뀌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조금이라도 믿게 된다면 저 노력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 가능성을 그렇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믿어주는 그런 게 없었거나 그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계기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 꼬시고 그러진 않았어요? 어디 놀러 가자 막 이런. 그런 거는 사실 예술고등학교잖아요. 특수고등학교라서 사실 피아니스트들은 독특한 게 늘 혼자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연습 문을 닫고 나 혼자서 이렇게 음악하고 피아노 악기와 그리고 플룻을 하든 상관없어요. 모든 우리가 같이 학교에 있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나 혼자와의 여정이라는 그런 뭔가 같이 가지만 같이 가지 않는 그 인생의 무대와도 조금 닮아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들 서로의 그 영역을 조금 존중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지. 연습하지 마. 나랑 놀자 했던 친구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걔네들은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했다든지 경쟁이 심해서 질투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질투가 야 연습하지 마. 같이 우리가 몰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아서 자기가 더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데뷔를 카네기 홀에서 네. 이제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만석이 되었습니다. 네. 어떤 마술을 부리셨는지 네, 그 네. 부분. 네. 아, 근데 그 카네기 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시간을 거꾸로 더 가야 돼요. 아, 제가 박사 과정까지 그 피아니스트에 대한 꿈을 꾸고 유학을 갔잖아요. 학부를 마치고. 그 박사가 그리고 좋은 대학이었으니까 박사를 끝나고 나면 뭔가 인생이 쫙 열릴 것 같은 그런 기대와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사를 마치고 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에이전트도 없고 콘서트도 없고 뭐 직업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당연히 뭐 그런 타국에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뭔가 이렇게 저 혼자 좀 막막하고 망망대해를 이렇게 떠도는 듯한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지? 지금 나는 그럼 뭐지? 피아니스트란 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건 뭐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지? 내가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은 뭐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나한테 던져봤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가 내가 교수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뭔가 좀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지원서를 넣어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노력은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사회가 정의하는 그 박스 안에 나를 자꾸 넣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만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뭔가 이렇게 좀 도발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 스스로 나는 내 길을 만들어 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은 이제 교수에 대한 생각을 아예 접고 음악인으로는 이제 앨범을 내는 거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앨범을 내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을 해서 3만 불이면 이제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거를 해서 이제 후원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세상에 냈어요. 그 첫 번째 앨범을 그렇게 내면서 제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제가 또 저한테 물어봤던 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클래식 음악이 사람들이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 정말 그걸 조금 풀어주고 싶은 그런 교육자의 마음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할 때마다 저희 할머니가 트로트를 좋아하셨는데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악회를 열고 싶다. 할머니도 좋아할 수 있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아예 클래식 음악의 좀 그 틀을 한번 깨보자. 프로그램도 없이 내가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앨범 아이디어를 냈고 근데 그 후원을 해달라는 그 돈을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불 속에 뒤집어 놓고 막 이렇게 연습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거절을 당하는 것도 이 사람이 내가 싫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경지에도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이게 후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저는 제 앨범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세상에 냈는데 이 앨범이 모두의 앨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원, 뭐 1,000원이라도 후원을 해줬던 사람들은 정말 제 앨범에 뭔가 자식 같은 그런 애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그 피아니스트로서 가지게 된 그 비전과 미션 같은 것들을 정말 믿어주고 열렬한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 홀은 제 친구가 카네기 홀에 한번 갔었다가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미치코 우치다 분이 그 카네기 홀 엽서에 Why not? 안 될 건 뭐야? 라는 것을 적어달라고 친구가 부탁을 해서 저한테 그 엽서를 저한테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엽서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카네기 홀을 이거 괜찮나요? 우리 계속 내려가네.
어쨌든 그래서 카네기 홀이 늘 음악가들이 꿈꾸는 로망인데 저도 그게 저는 가능할까? 그런 의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그걸 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엽서를 이렇게 보는데 그래 또 안 될 건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카네기 홀에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제가 피아니스트 김지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다 영어로. 거기서 연주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죠. 그런데 그 질문에 전화 끊고 연습이나 하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를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전화를 끊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마음속에 불이 확 켜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게 꿈이나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뉴욕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앨범을 후원해 주셨던 분들 전 지역에 있던 분들 그 사람들 또한 제가 너무 카네기 홀에 서는 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의 음악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날라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래서 그 관객이 가득 찼는데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지유에서 오신 분들이 차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날 이렇게 무대에 서서 처음에 딱 나오면서 그 관객들에게 제 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적은 제가 세상에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을 요청한 게 또 클래식 음악을 나누고자 했던 그 뭔가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선한 에너지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또 에너지를 받았고 그 에너지를 또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시너지가 같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 공동체가 같이 이끌어낸 기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카네기 홀이 제가 이끌어낸 마법이 아니라 마법의 수혜를 받은 수혜자 그리고 그 공간에 있었던 관객도 그 날을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피아노 공연 중에 그 잡생각이 막 올라오거나 네.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 올라오잖아요. 네. 지금 인터뷰 중에 네. 위에서 물소리들이 막 이렇게 막 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들리는 생각처럼 전 지금 느껴졌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어서 공연 중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네. 올라올 때 네. 어떻게 하시는지 네. 네, 그 부분